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소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세월호 참사 속보 특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에서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습니다. 검찰이 찾았다는 추가 간첩 혐의 증거도 또 사기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도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1심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국정원의 강압 수사를 고등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국정원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취재 PD와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자,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부터 정리를 해보죠.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오늘 간첩, 특수잠입 탈출, 편의 제공 등 유우성 씨의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화교임을 숨기고 북한 이탈주민 지원금을 받는 등 사기,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 위반과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유우성 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으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기고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 판결은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결론과 같습니다. 네.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이 2,565만여 원. 형량도 1심과 똑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재판부가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가려 씨에 대한 유가려 씨 그러니까 유우성 씨의 동생이죠. 유가려 씨에 대한 국정원 강압 수사도 인정을 했더군요. 이건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강압 불법 구금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네. 그 간첩 혐의 무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죠. 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였던 유 씨의 동생 가려 씨의 진술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 구금이 없었다고 했던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인데 재판부는 국정원이 합동신문센터에서 유가려 씨를 불법 구금한 것과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모욕과 망신을 준 것은 국정원장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가려 씨가 독방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 조력 권리를 침해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회유를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유가려 씨는 2012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합신센터 독방에서 조사를 받으며 오빠는 간첩이라고 진술했지만 이후 국정원의 폭행, 회유, 협박에 의해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한 일이 있습니다. 검찰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새롭게 제출했던 탈북자들의 증언과 정신감정서 등의 자료는 모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북한 이탈주민보호법 그리고 여권법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변호인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은 오늘 선고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 혐의를 벗기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준비가 덜 됐다며 앞으로는 대법원 상고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해 법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천낙붕 변호사는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이제 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 조작될 수 없을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판결이라고 평했습니다. 장경욱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국정원 수사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윗선과 검찰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유우성 씨 측은 지난 1월 7일 경찰청에 수사기관 관련자 전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증거은닉, 날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일이 있습니다. 자, 검찰과 국정원 사실이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조작이 확실한 사건이고 또 이번 판결로 그 국정원과 검찰의 입장이 더 곤궁하게 됐습니다. 이러고도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네, 검찰은 상고 여부에 대해 곧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은걸 서울지검 제2차장 검사는 상고를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하는 만큼 곧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등 문건 3건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주한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위조 문건이라는 답변을 받자 모두 증거를 철회했습니다. 또한 결심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후 유 씨의 사기 혐의를 추가하고 유 씨 이름을 중국식 표기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선고가 있기 일주일 전에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다며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네. 자, 얼마 전 검찰이 증거조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선고가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증거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조작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우성 씨 변호인 측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유 씨의 변호를 맡은 김용민 변호사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기존 입장은 유우성이 간첩인 줄 알았다, 간첩이라고 믿었다였는데 오늘 항소심 판단에 의하면 간첩 증거가 결국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 네. 자, 아무래도 피의자로 계속 불려다니고 공판정에 섰던 유우성 씨, 간첩 혐의, 조작된 증거들로 간첩 혐의를 받았던 유우성 씨. 오늘 판결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네, 재판이 끝난 후 유 씨는 선고 전 여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동생이 억울했던 부분을 판결문에서 정확히 짚어줘서 재판부에 고맙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유우성 씨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민변의 변호사님들이 1년 4개월 동안 저를 무료로 변호를 해줬고요. 그리고 사회에 계시는 신부님이라든가 목사님, 그리고 지인, 또 대학교 교수님, 동기들 아마 그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아마 서 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사실을 또 왜곡하지 않고 진실을 또 알린 언론계에 계신 기자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곽 기자 잘 들었습니다.